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데이슨의 이순환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자동차 산업 관련 최대의 화두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래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유럽의 주요국을 필두로 캘리포니아, 캐나다, 퀘벡주 등은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팔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물 건너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우리 곁에 있는 일본, 중국도 동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두는요,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협약에 강렬하게 반대하며 탈퇴했던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정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2060년, 일본의 스가 수상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12월 10일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수소경제입니다. 수소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수소연료전지차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 넥소와 토요타의 미라이 두 차종이 지금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한 대수는 약 1.2만 대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토요타는 지난 9일 6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한 2세대 미라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토요타 미라이의 상품 컨셉과 기술 특징 그리고 토요타의 수소전지차 확대 전략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수소경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라별로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일본 정부는 17년 12월 수소기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전지차 보급계획과 충전소 설치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내수시장에서 22년까지 6.7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내 누적 판매는 올해 10월 말까지 10,000대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55,000 대를 팔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20년까지 4만 대를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도로는 양국 정부 간의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소연료 전지차의 보급이 늦은 이유로 가격 이슈, 안전 이슈에 더해 충전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세운 22년 목표를 고려하면 올해 100개소 정도로 확대되어야 했으나 현상은 37개 수준으로 매우 느린 편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약 3만 개소임을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올해 160개 개소 목표 중 135개를 확보하며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충전소 건설 비용이 5억엔 정도 소요되고 있고 수익을 내려면 최소 인근에 900대의 수소연료전차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화 전략에 대해 토요타는 전기차 개발에 늦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차, 전기차 전부를 커버하는 전방위 전략을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성공에서 얻은 경험을 다시 수소연료전지차에서도 적용한다는 전략입니다. 토요타는 20년 동안 장시간 투자하면서 하이브리드를 기술뿐만 아니라 판매의 중심 차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미라이의 신모델은 전기차보다는 수소전지차의 비중을 두어왔던 토요타의 고집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에 개발된 1세대 미라이는 수소전지 기술을 과시하면서 홍보하기 위한 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미라이의 퓨얼셀 시스템은 시트 아래에 수소탱크는 2개로 뒷좌석과 화물실 밑에 배치했습니다. 모터와 파워 컨트롤 유닛은 후드 안에 탑재하여 FF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레이아웃으로 토요타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이었다고 홍보했지만 저에게는 차량이 운전 시기가 약간 높은 기형적 스타일을 갖는 차로 보였습니다. 2세대 미라이는 렉서스의 LS와 토요타의 최상급 차종 크라운에 이용되는 텐가 GA-L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롭게 개발한 FC 스택 등으로 FR 구동 방식을 실현했습니다.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를 증대하였고 전고는 낮췄습니다.
FR 고급 세단의 전형인 롱 후드, 숏데크, 와이드 앤 로우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엔진에 해당하는 FC 스택을 소형으로 하여 탑재의 위치를 프론트 시트 밑에서 엔진 본인 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모터는 후륜 쪽에 배치하였습니다. 기존 2개의 수소 탱크에서 3개로 증대한 수소 탱크 중 1개는 센터 터널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차량 외관이 전체적으로 슬릭한 럭셔리 세단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승차 인원도 4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소 탑재량을 20% 확대하고 FC 스택 발전 효율을 개선하면서 항속거리는 구형 모델의 650km에서 850km로 30% 정도 증대했습니다. 디자인 방향도 확 바뀌었습니다. 1세대는 미래지향적 요소로 포장된 색다른 감각이 있었지만 2세대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자동차 디자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번 디자인 컨셉은 Silent Dynamism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정숙성을 갖는 고고한 약동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FR 특성을 살린 실루엣이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얼핏 에스턴 마틴 같이 보이는 실루엣이 보이고 벤츠 CLS와 같은 유려한 포드와 쿠페적 이미지도 보입니다. 명확한 캐릭터 라인이 없는 우아한 사이드 바디 디자인으로 특이하게 3개의 윈도우를 만들었습니다. 차체 전고와 19인치와 20인치 타이어의 직경 비율은 스포츠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론트 이미지는 좀 그렇습니다. 상하로 구분된 헤드램프 디자인까지는 좋은데 거대한 그릴은 글쎄 저에게는 어글리하게 다가옵니다. 인테리어는 운전석 측에 대형 디스플레이와 조수석 측에 소프트 패드를 배치하는 등 고급화를 실현한 일본 고급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속거리 연장을 위한 노력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스택은 소형 경량화로 개발되었습니다. 체적은 21% 축소되어 29리터, 중량은 43% 증감된 32kg입니다. 최적 출력 밀도는 구형에서 현대의 넥소와 같았는데 이번 신형에서는 4.4kW/L로 증대되었습니다. FC 스택의 출력은 120kW로 현대의 95kW보다 높습니다. 수소 탱크 용량은 증대되었지만 SUV 차량 특성을 활용한 넥소가 훨씬 큽니다. 구동 보조 배터리는 현대 넥소를 따라 니켈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모터 출력은 구형 대비 12%가 증가한 182PS이고 최대 토크는 30.6kgm입니다. 현대 넥소의 모터 최대 토크보다 10kgm가 낮습니다. 현대는 SUV 특성을 고려하여 토크를 중시하고 있는 반면 토요타는 세단 특성을 반영하여 파워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175km/h로 토요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워 자체는 최근 하이엔드 전기차에 비하면 대단한 숫자가 안됩니다. 드라이브 필은 필요에 따라 충분하다고 보이지만 최고급 차량의 포지셔닝을 고려할 때 매력있는 성능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항속거리 측정 방법이 한국, 일본에서 다르기 때문에 미국 양사의 웹사이트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봅니다. 토요타 미라의 구형의 항속거리는 312마일이었습니다. 신형에서 30% 개선되었다면 약 406마일이 됩니다. 현대 넥소의 380마일 대비 약간 우수하게 보입니다. 토요타의 ADAS 시스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기능 중 일부 성능이 향상되었고 자동 주차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차체 증대와 FCV 시스템 효율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약 30만엔 정도 싸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라이의 고객은 정부 지자체의 공무용도 그리고 법인들의 리스 판매가 주였고 개인 판매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토요타는 판매 확대를 위하여 4년 후 잔존 가치를 50% 보장하여 재구입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구형 미라이의 경우 옵션 포함 840만원짜리 차를 이 잔존가 설정 프로그램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비를 받았을 때 165만엔만 주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킬로그램당 1000엔, 1100엔 정도 하는 수소연료 가격은 한국의 8,500원보다 높지만 일본의 가솔린 가격을 고려할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미라이의 판매는 잘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미라이는 토요타의 플래그십 차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이면 자율주행 레벨 3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차량의 고객들은 테슬라의 모델 S나 독일의 프리미엄 픽3의 차량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델 S는 535마력으로 0에서 100km까지 3.8초 걸립니다. X를 밟았을 때 테슬라 같은 강력한 가속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5년간 800대를 판매했습니다만 신형 미라이는 연 1500대에서 2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시장에서 가격을 모델 S의 롱렌지 플러스의 82,900유로보다 대폭 낮은 64,000유로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유럽 전체의 수소 충전소는 150개 정도이고 그중 88개가 독일에 있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2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이런 충전소 상황을 고려하면 토요타는 엄청난 도전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분석됩니다. 토요타도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판매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스택의 생산 능력을 연산 3,000대에서 3만 대로 확대하였습니다. 토요타는 현대차의 수소 전략처럼 승용차뿐만 아니라 포클리프트, 버스, 트럭을 포함한 상용차의 전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대형 트럭 실험, 편의점 배송용 소형 FCV 트럭의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소연료 전지차는 승용차보다는 상용차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업체들과 내연기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기차에 올인하는 전략을 써서 성공하고 있다면 토요타는 좀 더 그 다음에 수소연료 전차에서 이긴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중국과 글로벌 업체들과 전기차만으로 승부를 하지 않고 다음 부석으로 수소연료 전차를 육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토요타의 파워트레인 전방위 전략의 실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요타와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현대차의 수소연료 전차 넥소의 차기 모델 출시는 23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수소 경제의 일익을 담당해야만 하는 넥소와 현대차의 수소 관련 기술이 한층 발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